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메이징 토픽 코리안 김쌤입니다. 오늘은 선생님하고 같이 주제별 토픽 단어를 공부해 볼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와 관련된 많은 단어들을 살펴보고 또 가족의 다양한 형태, 그리고 마지막에 54번에서 어떻게 이 주제와 연결되어 나올 수 있는지까지 살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볼까요? 네, 그럼 오늘의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가족의 형태, 대가족, 핵가족, 1인 가구, 재혼 가정, 편부모 가정, 주말 부부, 결혼, 이혼, 재혼, 미혼, 기혼, 도시화, 산업화, 고학력 현상, 고령화 현상, 이혼율 증가, 소형 가전 제품, 소량 구매, 혼밥, 혼술, 혼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단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래프 하나 공부하고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면 1인 가구 비율이라고 있어요. 1인 가구가 뭐예요? 1인 가구는요,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 혼자 사는 그 집을 1인 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면 1인 가구 비율이 31.7%죠. 2020년에 31.7%로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쵸? 1인 가구 수도 664만 3,354가구로 이것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를 한번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 가족의 형태, 대가족, 핵가족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형태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가족의 형태에는 대가족, 핵가족, 또 그 밖에 다른 가족들이 있는데 먼저 대가족과 핵가족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가족은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의 가족이에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가족이 같이 살고 있죠. 식구가 정말 많습니다. 그쵸? 전통적인 가족 형태로 말할 수 있죠. 이것을 바로 대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핵가족은 뭘까요? 핵가족. 핵가족을 보니까 이렇게 부모가 있고요. 아이들이 있네요. 뭐 2명일 수도 있고 1명일 수도 있고 이렇게 부모와 자식으로 자, 부모와 자녀로만 이루어진 이 가정을 우리는 핵가족이라고 부릅니다. 핵가족. 자, 요즘은 이렇게 전통 가족인 대가족이 아니라 핵가족이고요. 이미 핵가족으로 바뀐 지는 아주 오래됐고 이따가 공부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지요, 여러분. 자, 그러면 대가족과 핵가족의 차이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자, 대가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최고예요. 그리고 아버지고 그리고 저입니다. 관계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이런 관계를 수직적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핵가족은 어때요? 핵가족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가 위에 있거나 아빠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평등한 위치에 있죠. 이것이 바로 핵가족의 형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자,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이제 여자들도 그리고 남자들도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쵸? 특히 고학력 현상은 여자의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집에서 집안일만 하던 여성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젠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평등한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가족의 형태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그 다음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다른 가족의 형태인 1인 가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집에 한 명이 살고 있는 이 형태를 1인 가구라고 하는데요. 1인 가구의 원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직장이나 학교에 가기 위해서 집을 서울로 옮긴다든지 이런 경우에 1인 가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서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은 서울에 많은 학교와 많은 회사가 몰려 있지요. 그래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서울이나 그 수도권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1인 가구가 증가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독거노인입니다. 독거노인. 자, 독거노인은 여러분 혼자 사는 노인을 독거노인이라고 하죠. 왜 독거노인이 요즘 많이 생겼을까요? 자, 고령화 현상 때문이죠. 고령화 현상이 뭐예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그 퍼센트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인 경우를 고령화 현상,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혼자 살게 되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미혼자의 증가. 미혼자는 뭐냐면 결혼을 안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죠. 왜 결혼을 안 할까요?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경제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또 다른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다른 형태인 재혼가정, 편부모 가정, 주말 부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혼가정은요. 여기 아까 제가 결혼이라고 했죠? 재는 다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결혼한 가정이라는 뜻이고 자, 두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 부부가 되었는데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자, 아빠가 키우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아빠가 다른 여자와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다른 여자와. 그래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죠. 이런 가정을 우리는 재혼 가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재혼 가정. 또는 어떤 여자가 있는데요. 남자와 헤어졌는데 이 여자에게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워요. 그래서 부모가 엄마나 아빠 한 명이지요. 이런 가정을 여러분 편부모 가정이라고 하고요. 요즘은 편부모 가정이라는 말보다는 한부모 가정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주말 부부는 여러분 주말에만 만나는 부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직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서울에서 일하고 여자는 뭐 부산에서 일할 경우에는 평일에 같이 만나기 쉽지 않죠. 그래서 평일에는 각자의 그 회사 근처에서 뭐 작은 집을 구해서라든지 어떤 부모님의 집에서 같이 살다가 주말에 만나는 부부 이런 것을 주말 부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재혼 가정, 이런 한부모 가정이 왜 많이 생길까요? 당연히 이혼율. 이혼은 뭐냐면 헤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혼의 퍼센트가 요즘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부모 가정이라던가 어떤 재혼 가정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단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결혼, 이혼, 재혼, 미혼, 기혼, 비혼인데요. 자, 결혼은 다 알죠? 딴딴따단. 네, 결혼하는 거.
그리고 이혼은 뭐예요? 헤어지는 거죠. 결혼을 했는데 헤어지는 것을 이혼이라고 말하고, 자, 이혼한 후에 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그러면 그것은 재혼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미혼은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거예요. 펜이 왜 이렇게 두껍나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거. 자, 기혼은요, 이미 결혼을 한 거예요. 자, 다시 미혼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것. 기혼은 이미 결혼을 한 것을 이야기하고, 비혼도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인데, 자, 미혼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미혼은 아직 하지 않은 거고요. 비혼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어요. 비혼주의자라고 하면, 앞으로도 결혼을 하지 않을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비혼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혼주의자. 자, 그래서 요것을 혼이 다 같이 들어가니까 요거를 잘 묶어서 외우면 좀 더 쉽겠지요. 자, 그럼 또 다른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인 가구가 많이 생기면서 혼자 사니까 큰 어떤 제품이라던가 많이 물건을 산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다 보니 기업에서도요, 1인 가구를 타겟으로 하는 어떤 물건, 음식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소는 여러분 스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형은 스몰 사이즈의 가전제품이 뭐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뭐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이것처럼 밥을 만드는 거, 이것을 밥솥이라고 하죠? 그리고 밥솥. 자, 이것도 아주 작은 사이즈, 1인 사이즈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것도 고기를 구워 먹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큰 것이 아니라 1인, 한 명이 구워 먹을 수 있는 사이즈인 거죠. 자, 그러면 소량 구매는요. 소는 제가 스몰이라고 했죠. 양이 적다예요. 그러니까 소량 구매. 한 명이 사니까 여러분 많이 살 필요 있어요? 많이 살 필요 없죠. 많이 사면 다 먹을 수 없죠. 그래서 소량 구매는 조금만 사는 거예요. 조금만 사는 거. 자, 요즘 이렇게 밀키트가 유행이죠. 밀키트가 뭐예요? 요리를 요즘 하기가 좀 힘들어요. 다들 사람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그쵸? 또 맛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밀키트라고 해서 이미 이렇게 재료가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여기에 써 있는 방법대로 하면 아주 훌륭한 요리가 되는 거죠. 이것도 1인 밀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밀키트, 1인용 밀키트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생겨나고 있는 이런 현상이고요. 자, 그럼 또 다음 볼게요. 자, 이거 이미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전부터 있었던 말이죠. 혼밥, 혼술, 혼영입니다. 혼밥은 혼자 밥 먹는 거. 혼술은 혼자 술 마시는 거. 혼자 영은 뭘까요? 혼자 영화 보는 거죠. 혼밥, 혼술, 혼영. 혼자 사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겠지요. 네. 그럼 지금부터 54번 토픽 주제와 어떻게 이 1인 가구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선생님이 54번 토픽에 나올 만한 주제를 한번 두 가지 정리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1인 가구의 원인,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과 1인 가구의 어려움이고요. 두 번째는 현대 사회에서의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1인 가구의 원인과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왜 1인 가구가 증가하였는지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가족에 대한 가치가 약화되었다. 예전에 여러분 전통적인 그 가족의 형태는 아까 대가족이었죠. 모든 가족이 모든 일을 함께 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쵸?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꼭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꼭
우리 뭐 가족이 아니어도 나의 고민이나 나의 어려움을 뭐 친구나 아니면 동료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쵸? 그렇게 되면서 가족에 대한 가치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평균 수명이 뭐예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하죠. 1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연장됨에 따라 독거 노인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는데 그만큼 혼자 사는 노인들이 또 많아지게 된 거죠. 자, 세 번째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였다. 자, 예전에는요, 결혼은 꼭 무조건 해야 하는 거, 결혼해서 아이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결혼 뭐 그렇게 꼭 할 필요는 없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자, 이것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결혼을 하려면 좀 결혼 하기 위해서 돈이 좀 필요하죠.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결혼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차라리 누구와 같이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더 편하겠다. 혼자 사는 것이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인 가구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 1인 가구의 어려움도 이렇게 네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혼자 살다 보면 당연히 외롭고, 나는 혼자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노후에 대한 불안감. 노후가 뭐예요? 노인이 된 그 이후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더 크죠. 나이도 많으신데 혼자 생활하시다 보니 뭐 건강상의 문제라던가 뭐 갑자기 아프실 때, 그쵸?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더 불안하고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부담감입니다. 혼자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다 보니까 가족들과 또 같이 사는 것보다 경제적인 부담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특히 독거 노인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왜 혼자 살지?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좀 안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려움까지 정리해 봤는데 괜찮나요? 자, 그럼 오늘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원인과 어려움을 각각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이 외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1인 가구의 원인과 어려움은 무엇이 있을지 댓글로 간단하게 남겨주면 선생님이 또 피드백을 주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토픽 공부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까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1인 가구와 관련된 단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마지막 54번 문제에 대해서도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도 빼놓을 것이 없는 아주 중요한 토픽 단어니까 선생님의 유튜브는 꼼꼼히 살펴보다 보면 여러분 토픽 공부에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긴 시간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자, 다음에 선생님은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